안녕하세요. 리소매드입니다. 오늘도 딱 5분만 투자해서 투부정사 개념 꽉 잡고 기초문법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준동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투부정사의 명사적 그리고 형용사적 역할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투부정사는 한 문장에 기존 동사가 있음에도 또 동사를 사용해야 할 때 쓰이는 준동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장에 들어가면 동사의 역할이 아닌 다른 품사, 즉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명사의 역할을 할 땐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땐 명사 뒤에 위치하면서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이형식 동사 뒤에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의 역할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사의 역할을 할 땐 어느 위치에서 누구를 꾸며주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부사가 꾸며주는 품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사는 어떤 품사를 수식해 줄까요? 지난 시간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 명사는 무조건 형용사 거예요. 이 말은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해 준다는 의미죠. 그럼 부사는 명사 빼고 모든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집니다. 바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입니다. 하다못해 부사는 자기 식구인 부사도 꾸며주죠. 거기다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품사가 명사다라고만 잘 기억하셔도 부사가 꾸며주는 건 그럼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제가 모든 품사라고 했다고 전치사, 접속사 이런 모든 품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자주 쓰는 주요 품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부사라는 품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부사적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학습하는 게 다른 어떤 역할보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솔직히 문장 안에서 누구를 수식하는지가 명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보다 직관적으로 찾는 게 어려워요. 해석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본격적으로 문장 속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역할과는 다르게 부사적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는 의미적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감정의 원인. 세 번째, 판단의 근거. 네 번째, 결과. 그리고 마지막, 조건. 이렇게 5가지 의미로 투부정사를 나눠볼까 해요. 그런데 오늘은 목적이랑 감정의 원인에 해당하는 부사적 역할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각각 의미별로 투부정사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하여. 두 번째,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이렇게 각각의 의미별로 투부정사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해석하는 방법은 알겠고요. 그것보다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하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자,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당 문장의 동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일 경우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시면 그는 갔다 병원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갔다라는 동사 went의 목적은 수술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went의 의도, 목적을 알려주는 투부정사 to have an operation. 이게 동사를 수식하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 처음 한국 사람들이 회화를 배우려고 하는 표현에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감정의 원인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nice to meet you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to meet이 투부정사고 앞에 있는 형용사 nice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감정의 원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여야 합니다. nice, glad, sorry, surprised, happy 이런 단어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바로 이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해당 감정이 생긴 원인이라고 보시고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문으로 살짝 살펴보면 나는 놀랐다 알게 되어서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surprised의 원인이 find out 하여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놀란 이유가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입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으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즉 부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 목적과 감정의 원인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른 역할들보다 해석적인 요소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씩 꼭 예문으로 투부정사의 역할을 구별하는 방법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학습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 언제든 환영이니까 댓글이나 인스타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